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 사업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2페이지에 보면 걷기 좋은 테마 있는 숲길 조성이 그 대상지가 불악산 및 덕암산 총 연장길이 9.5km가 있어요. 이게 보면 그 불악산 공영 주차장에서 훈치 휴게소까지 3.5km, 나머지는 도일동에서 정도전 사당까지 6km, 그래서 9.5km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불악산 소유주 동의 없는 시설물 설치로 소송 진행 중이다. 이랬는데 무슨 그 시설물을 불악산이 다 사유지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떤 시설물로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이라고 그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등산로 올라가시다 보면은 그 팔각정자 있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섬굴사 하단부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개인 땅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예. 부분은 이제 왜 도시장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예. 일부는 시민들이 쓰고 있고 일부는 지상권을 너무 침해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예,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그 불악산 올라가는데 팔각정이 있어요. 그게 그 얼마 전에 그게 새로 신설을 저기 좀 너무 낡아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허락을 안 해줘서 그 팔각정 그거 보수하고 이러는데 전에 한 수년 됐죠.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걸 재건하고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게 사유지라 그 주인의 허락을 안 맞으면 안 맞지 않으면 그거를 보수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 어렵게 애로사항을 겪어가면서 그 주인을 만나서 그거를 팔각정을 단청도 다시 칠하고 이렇게 해서 보수를 했는데 거기에 또 그거 무슨 상관이 또 재보수가 들어가나요?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전체적으로 내 땅에다가 예. 시에서 건물을 예, 지어가지고 그렇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는 매입을 하든지 해지를 시켜달라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 두 가지 다를 시에서 남의 땅 무단으로 점거하는 것 같으면 그런 쪽에 좀 그분들한테 그런 어떤 도시자연구역 뭐 이렇게 지정한 거를 좀 어떤 완화를 시켜준다거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시에서 무조건 저 공적인 그 이유로 인해서 사유지를 무단 침범을 하면서 어떤 규제는 또 묶어놓고 이러면 두 가지 다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주인하고 다 상의할 때 그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의 다 그 사유지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게 불악산에 이제 그 요즘 황토길이 뭐 이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대세잖아요. 대세인데 뭐 불악산 여기 주차장 있는 데서 휴게소 아니면 팔각정 있는 데까지라도 거기다 황토길을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데 이런 거는 뭐 좀 불가피하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주거나 이런 데 답변을 얻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쪽에 올라간 쪽에 먼지 털이게 있죠. 그거 예, 하고 흔치게 쪽에 있습니다. 그 훈치 휴게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팔각정 있는 쪽에 거기까지만 맨발로 이렇게 걸어갔다 오는데 신발장하고 먼지 털이개를 좀 설치를 해달라라는 이런 민원도 있고 이제 이래요. 이제 이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 시민들의 그 어떤 수건 사항이라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이해 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 산주들이나 이런 분들 토지주들하고 그러니까 충돌 같은 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황토길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황토길 같은 것도 이제 다 원한다고 이런 거를 사유지다 하면 안 되겠고 아까 뒤에 이제 또 나올 거겠지만 어느 구역에 이렇게 뭐 몇 미터, 100m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한때 유행이라고 볼까? 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 그게 있어서 저쪽에 가면 강원도 월정사라고 있어요. 전너무 숲 거기에 이제 그게 잘 해놨다고 해서 저도 한번 걸어봤는데 비가 오니까 난리 굿이더라고요. 거기가 질퍽거려가지고 뭐 사람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이게 그 황토길이 진짜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날 저는 갔다 아주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이렇게 왔는데 비가 오니까 질퍽거려 가지고 옷도 다 버리고 신발 저 맨발로 갔으면 이게 하는데 그게 이제 세족장이라고 그러나요? 씻을 시설 같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막 꾸질꾸질하게 해서 차 타고 그냥 오게 되는 동기도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사찰에 있는 화장실 난리치니까 스님들이 막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황토길 조성할 때 세족장이라든가 그 안전 이런 시설도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발도 들고 다니다가 뭐 잃어버리고 막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신발장 시설 같은 것도 잘 정비를 해서 거기다 놔고 갔다 다시 올 때 신발 신고 올 수 있는 이런 시설들도 완벽하게 해 주어 드려야만이 이게 완벽하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래서 그 사유지를 사용할 때는 꼭 그 토지주의 그 어떤 불편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 토지 분들을 만나서요. 예.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취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분들이 편안하게 산책을 할 수 있고 맨발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저희가 잘 했어요. 그 부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만들어 드리는 건 좋은데 사후 대책까지 예, 알겠습니다. 예, 해주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 훈치휴게소 확대 방안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여기 훈치휴게소 확대 방안 타당성 검토 지금 5천만 원을 들여서 여기 지금 그 형태 파악이라든가 공간 확대를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 훈치휴게소가 지금 평방미터가 1109평방미터, 평수로서는 335평인데 이게 가보시면 알다시피 굉장히 협소하고 비좁아요. 그리고 저희도 올 1월달에 떡국 같은 거 행사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갑자기 한 3천여 명씩 막 몰려들고 이제 이러면 화장실 시설도 이렇게 부족해서 이거 몇 년 전에 화장실 시설도 이제 개선도 하고 펌프식에서 이제 이게 수세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수정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그 주변 현황 동선 파악해서 공간 확대를 검토한다 그러는데 어디를 어떻게 확대하실 거죠?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요. 저희가 한 300여 평밖에 안 돼서 예. 굉장히 협소하고 예.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택시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도 인구도 늘어나고 예, 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예. 현재 있는 시설과 향후에 이용자 증가하는 이용자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쪽 주변 부분에 지금 그 도시 공원화돼 있던 부분이 해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 연말에, 부분을 한 10여 필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확대를 어떻게 하는 방안이 좋은지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 면적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시설 그리고 이용자들의 편익 사항을 고려해서 그 광장 뭐 공원 등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한 다음에 저희가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먹구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난번에 그 자연 저기 도시 경관 구역에서 해제된 그 토지들이 몇 군데 있어서 그게 도시계획 심의에서 저희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그 제척을 해달라 그랬는데 여기 훈치휴게소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 훈치휴게소 거기하고는 거리가 닿는 땅들이 별로 없어요. 토지들이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왼쪽 그림에 보면 92-7번지라는 그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네네. 가보면 이게 펜스를 넓게 쳐놨죠. 이게 지금 따져보면 그 2,682평방미터 약 811평 정도 이게 되는데 이게 먼저부터 이게 수건으로 요 토지를 좀 구입을 해서 여기 연계됐으니까 이거를 좀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우리 8대 때부터 이게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람을 살지 않고 있어요. 이 건물이. 네네.
벼 있고 이게 또 부동산에 또 나와 있대요. 이게 저희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하면 그래서 네. 이거를 그 가까운 구역에 있는 이 땅들을 같이 매수를 해서 공원 확대하게 되면 이게 약 한 1,000여 평이 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에 이제 보면 뭐 주민이 그 만족도에 향상시킬 수 있는 뭐 다 복합적 공간 시설을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1,000여 평 정도의 그 이게 옆에 토지를 같이 수용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생태 그 힐링 체험관이라든가 자연학습 탐방관이라고 저런데 그 성주산이나 저 타 지역에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그 산들이 둘레길을 돌아가면서 거기에 뭐 생태 체험관이 있어요. 곤충, 나무 뭐 이런 거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네. 우리 평택시에는 그게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불악산은 하루에 많게는 뭐 몇천 명에서 적게는 몇백 명까지 올라나 다니는 여기 시설이고 북부 지역에 유일하게 많이 찾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평택시에서도 안중에 마흔산 외에 또 이 산이 있고 이 산이 좀 부족하면 고성산인가 주변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그 집행부에서도 공원과에서도 안중에 마흔산하고 이 북부 지역의 불악산하고 이런 거를 황토길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땅을 매입하고 구입을 하셔서 이게 복합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서 좀 활성화해서 시민의 그 삶질 향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요. 저희가 다양한 공간들 시민들의 이용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복합적인 그 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신경 좀 한번 써주시고요. 네. 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효율적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주요 공원 토지 매입 현황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15개의 공원이 이제 시설인데 이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주요 공원 토지 매입 현황에 1, 2, 3, 15번까지 있죠. 그 12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아까 여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요 북부 지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탄, 서정, 불악산 공원이 3개의 공원이 여기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매입률이 송탄 공원이라고 해서 99.9%, 약 1억 원만 있으면 이게 아까 다 매입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을 건데 이게 충원탑이 있는데 아까 손하명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원이거든요. 그 공원이고 반대편에 그 송일초등학교 옆에는 주차장이 있어요. 차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충원탑 그 탑까지는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계단이 이제 가파른데 아까 저쪽 출장소 쪽에서 올라오는데 차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물론 이제 해주면 좋지만 자연경관 훼손이라는 시민단체 반대도 있을 거고 이런데 다른 게 아니라 그 99.9% 0.1%의 매입이 끝나면 이런 것도 좀 완화해서 뭐 그리고 우리 땅이면 뭐 버스 저기 개인 승용차로도 그쪽으로도 올라올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요거 매입을 좀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송탄에 보면 지산동 그 공원이 송탄 공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날인가부터 지산 초록공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청북에 하늘빛 호수 공원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 저희 의원들 그 업무 보고도 없이 이게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그 명칭을 바꿀 때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명칭을 바꾸시나요? 저희가 작년에 그 지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예. 부분을 좀 시민들께서 명칭을 좀 바꿨으면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명칭 공모를 해서 이렇게 예.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탄 근린공원은 예. 지산 초록공원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청북 레포츠공원은 청북 하늘빛 호수공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예, 저희들은 이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바뀐 줄 알지. 네네. 저희들은 몰랐어요. 저 몰라서 이런 것도 의원회 소속 의원회에다가 이렇게 네. 업무 보고라 또 미리 간담회라든가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좀 보고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으로 주요 공공건축 추진 사업 그 2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48가지가 지금 있는데 지금 우리 예를 들면 평택 아트센터가 명칭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뭔지 아시죠? 평화예술의 전당 뭐 이렇게 이름이었었는데 이게 어느 날인가 평택 아트센터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 역시 또한 우리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업무 보고는 이제 받지를 못했어요. 이게 그래서 어느 날 이게 평택 아트센터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물론 뭐 예술의 전당보다는 이름이 세련되고 좋고 우리가 부천 아트센터도 우리가 어떻게 건축을 신축을 했는지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들이 저기 벤치마킹도 한번 갔다 왔는데 이거 이름도 어느새 평택 아트센터 이렇게 해서 신문지상에 공고가 되고 이제 이래서 저희들도 알게 된 동기인데 이거 역시 또한 이름이 이렇게 바뀌고 이럴 때 우리 의원들 그 전체 의원들도 다 알아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회에서는 이런 거를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 시민들이 대답을 하고 물어보고 이럴 때는 문의하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하실 수 있는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제 검토 보고한 다음에 결정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이라든가 그 공공 건축 사업이라든가 청사 뭐 여러 가지 그 시설들 그 행복복지센터 건립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이 푸른 도시 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건축 허가가보다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런 신축 같은 거 이런 게 보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푸른 도시 사업소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건축 허가가보다 이게 푸른 도시 건축 우리 녹색 건축가가 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치도 우리 그 평택 시민이 불편함이 없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공원 조성하는데 애써주시는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 소장님 이번에 진심으로 진급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좋은 공원 조성에 좀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 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들로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린웨이 녹색 도시 추진 5페이지 보시면은요. 요즘 잔얀심 그린숲 학교숲 조성 지금 매년마다 이렇게 학교별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좀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예, 학교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뿐만 아니고 주변에 시민분들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민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자녀안심 그린숲과 학교숲 조성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초등학교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건데. 예, 조금 구체적으로 학교 수업은 이제 학교 내의 여유 공간에다가 휴식 공간을 조정하는 거고요. 그린웨이 안친수업은 이제 그 정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측에 그렇죠. 가로수와 가로 사이에 띠녹지라든지 그런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학교숲은 학교 안에 내부에 있는 이제 숲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녀안심 그린숲은 그 바깥에 있는 이제 그 도보 동해 그쪽을 이제 숲을 조성해서 이제 안전과 이제 환경 두 개 다 이제 동시에 개선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까 시민분들께서도 그 학교숲 조성을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요즘 학교 안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상당히 쉬운 게 아닌데 이게 파악이 가능하세요? 지금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보통 운동장을 요즘 이제 막 개방화 시켜주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저기 진출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고등학교, 중학교 뭐 좀 그렇다고 치지만 글쎄요,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좀 보안적인 부분이 많이 좀 심하다 보니까 과연 이 시민분들께서
제대로 이제 학교 숲의 안에 들어가서 이거를 즐기실 수 있을까 하는 약간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측하고도 좀 이 협의를 좀 계속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요 주말마다 운동장을 개방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지만 모든 학교가 다 개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좀 잘 좀 협의를 하셔서 더 많은 시민분들이 좀 느끼시고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학교 숲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정원도시 조성 및 생활권 정원문화 확산에서 2025년 정원박람회를 이제 사전 준비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이때 업무 보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두 부서가 이제 어쨌든 간에 협업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장소 제공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고 이제 나머지 이제 주관은 이제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좀 뭐랄까, 그러니까 그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게 아니고 각 부서에 있는 장점을 다 한데 모아가지고 그런 좋은 그 행사가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도단이다 보니까 좀 규모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시민분들도 많이 올 건데 제가 볼 때는 양쪽 모두 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노하우 축적도 당연히 될 거고 뭐 시민분들의 이제 인식 개선이라던가 그리고 뭐 우리 시의 이제 뭐 브랜드 이미지에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준비 잘 하셔가지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 확대 조성 뭐 워낙 많이 질의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시면은 이제 바람길 숲 공간 이용 확대 추진에 이제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이제 적어 주셨는데 뭐 저도 뭐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구체적인 좀 설명 좀 있으시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산림녹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와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팔로우 수는 현재 2천여 명이 지금 확보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 SNS라든지 기타 이벤트 진행 행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팔로워 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페이스북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이요? 예. 인스타그램은 뭐 SNS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시청에서 우리 그 사업소들이 있어요. 부서 소개를 할 때. 근데 그 푸른도시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부서들하고 비교를 하면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좀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업무 보고주 준비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들어가 봤지만 역시나 뭐 개선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적어도 그 하나의 우리 시에서 하나의 사업을 하는 큰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딱 들어가면은 그냥 형식적인 그 인터페이스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상하수도 사업소는 당연히 그런 상하수도 관련된 이제 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메인 페이지부터가 달라요.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차량 등록 사업소 모든 다 업무가 하는 것들이 이 부서가 어떠한 부서인지를 한눈에 그 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유독 푸른도시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중점을 갖고 있는 그 푸른도시를 중점으로 갖고 있는 이제 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담당 부서가 이런 관련된 거에 있어서 좀 그냥 미미하다 그냥 봤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요청드렸었던 건데 저는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하셨길래 이 페이지를 좀 개선한 건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SNS는 저도 뭐
주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업데이트도 잘 해주시고 팔로워 수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은 전에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우리 시청에서 소개를 하는 사업소에서 푸른도시 사업소가 그냥 누르면은 위치 그냥 나와 있고 조직 업무 뭐 직원 안내 오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하실 수 있으면 정보통신과하고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인터페이스도 이제 푸른 그런 숲에 관련된 이미지를 이렇게 딱 클릭을 했을 때 나오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한다라는 적어도 그런 그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 집행 도시공원 정말 지지부진합니다. 이제 뭐 올해 지금 뭐 모산 은실공원 두 곳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공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이 지금 되어 있나요? 지금 모산 은실 그다음에 지산 초록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참 리스트들이 많은데 이제 보면은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어떻게 머리를 맞대서 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생각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이거는 언제 다 해결이 될까라는 좀 물음표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거든요. 좀 해결점이 내년 올해 안에 이제 그 모산 은실 진이역소공원이 착공 예정인 그 3개소가 완료가 되면 이제 나머지 이제 그 대기 중인 공원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보상은 윤리하고 서전 근린공원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남부지역에 있는 저기 덕동산이라든지 삼각산이라든지 매봉산 이쪽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모두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보상비는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수예정공원 보니까 총 22개소에서 남부 6개소, 북부 13개, 서부 3개소로 되어 있고요.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같은 경우는 총 69개소 중 30개소가 인수 완료됐고요. 39개소 추가 인수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박산 갔었을 때 상건에서 한박산 갔다가 이제 그 엑스포츠 공원에 들렸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공원 상태가 상당히 엉망이었었거든요. 그 바닥이 다 파여 있고 뭐 이거를 이제 인수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좀 확실히 해달라고 LH하고 좀 그 관계를 해달라고 이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전에 저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시고 현장 방문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동말공원입니다. 그 공원 이름이. 그래서 엑스스포츠 공원 그 게임장에 시설물하고 트랙이 이제 파손돼 가지고 인수하기 전에 이제 철저히 검증하라고 이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9월 23일 날 그 현재 그 파손된 트랙하고 그다음에 그 엑스 게임장의 공간 배치가 너무 안 맞게 돼 있는데요. 그 공간 배치도 다시 조정해 가지고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다 재정비해 가지고 인수 받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30개소 인수 완료됐고 이제 나머지 39개소 추가 인수 예정인데 언제까지 이걸 다 하실 예정인 거죠? 저희가 2023년도에 2-1단계 13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2-2단계 2개소 해가지고 총 2023년 15개를 인계 받았고요. 인수 인계했고 금년도에 지금 2-2 구간에 대해서 1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인수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단계에 있는 29개소는 2025년 이후에 인수 받을 예정입니다.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인수하고 나서 소액고 외양간 고치듯이 저희가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 전에 점검 확실히 해주시고 그런 하자 부분에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확실한 뭐 청구라던가 아니면은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좀 제스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건축 사업가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공공건축 마스터 플랜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개별 사업의 연계와 통합 강화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수립 부분에 관해서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그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복합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추진할 때 이제 먼저 그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복합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이제 그 대표적으로 오성면이 완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교동, 그다음에 신장 이동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이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좀 그런 건축 건물들이 복합화줘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하나의 시설만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 와서 하기에는 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이제 뭐 그 부지라던가 아니면 면적 그런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합화를 통해서 시민분들께서 이제 하나의 건물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는 우리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뭐 지역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 전체에서 앞으로 건물을 질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의원님들하고도 그 의견을 좀 많이 나눠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원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그 토픽을 가지고 우리가 복합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그 논의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당선되고 나서 이미 그 지역구의 용의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동 자체가 면적도 작고 그리고 이제 그 건물 센터를 요구를 하는 거는 많지만은 이거를 단기 센터로 할 수는 없으니까 복합화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진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그 지역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하고도 좀 많이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용의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해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이게 올해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지금 현재 이제 설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지금 봤을 때 연말까지는 설계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용역 결과는 이제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은 지금 뭐 그 다음 거는 진행 자체가 일단은 스탑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추경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지금 뭐 이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첫수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뭐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저도 그때 당시 예결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셨던 지역구 의원님들도 나중에 다 몰랐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런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었을 텐데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그런 주민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 저희는 이런 다 정상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적어도 집행부와의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좀 소통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그 계획하신 사업들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시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영주 의원님, 예,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아까 그 공원별 토지 매입 현황을 제가 7번하고 8번을 저기 착각을 해가지고 그 송탄공원이 이제 지산 초록공원으로 이제 명칭 바뀐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공원 매입 현황에서 총원탑 있는 거 우리 그 공원을 서정공원인데 제가 송탄 그 지산동에 있는 그 공원으로 착각을 해서 토지 매입 현황이 83.4%인데 아까 잘못 봐서 99.9%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기 그 수정하고죠. 그러게 올해 사업비가 보니까 5억인 것 같았어요. 아까 서정은 1억인데 이걸 수정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푸른 도시 사업소는 뭐 이 세계과 산림녹지과하고 공원과 뭐 녹색 건축 사업과 이렇게 이제 세 개 과에서 전 아까 얘기했었듯이 뭐 24년도 본 예산이 뭐 한 580억 정도 약 정도 되는 것 같고 많은 막대한 예산이 이제 소요되는 이 과이기도 합니다. 이 부서가. 그러다 보면 이제 대부분이 이걸 살펴보면 다 조성, 막 건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업무 보고를 이렇게 받다 보면 조성도 중요하고 조성은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사업을 세웠으니까 기 만들어졌던 것도 관리도 또 잘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여기 이 부서만큼은 워낙 뭐 공원이나 많은 공공건축을 이 건축을 해가지고 이제 건축 공공건축에 뭐 관련 또 그쪽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하여튼 공원 같은 경우는 계속 만들어지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고덕 아까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고덕 이 신도시나 브레인시티도 저희가 또 인계 받을 때 그거 잘 리스트해서 리스트업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좀 철저하게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든 뭐 이 여기는 푸른 도시 사업소는 평택에 뭐 푸른 도시 어떻게 보면 그린 시티 아까 뭐 그린 웨이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로 미세먼지도 많은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 예산 반영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 사업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도시주택구 평택도시공사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